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2.7% 올라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은 폭락을 했죠. 자, 실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하락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3% 이상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HLB는 3% 떨어질 때도 한 4.42%,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면 명확하게 저가부터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회복을 못한, 그쵸, 그동안 강한 종목들 보잖아요. 이렇게 회복을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강했죠. 자, 그렇다는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기대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보다, 그쵸, 예상돼 있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거 아니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일단 주말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한번 보면 다우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있죠. 다우는 0.5% 올랐고 나스닥은 2%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스닥만 2% 떨어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술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안 좋게 나왔냐? 두 가지만 볼게요. 엔비디아 10% 떨어졌고요. 마이크론 4%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증시는 한국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 그러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환경은 이제는 끝났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려면 무언가 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터져야 되는데 여기보다 더 문제가 터지려면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근데 11월 달에 뭐가 있죠? 대선 있죠. 미국 대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 연준에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HLB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한 거고, 이런 부분을 맞춰서 제가 여기 실제 타점을 보잖아요. 매매 자체가 반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매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의 타점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매수하고, 그쵸, 조금씩 높여지고 있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타점을 잡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주식은 선반영이에요. 선반영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뭐예요? 리보세라님,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있는 바이오 종목이 있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4%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LB보다 이쪽에서의 시세는 더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강한 구간에서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함께 움직인다. 근데 함께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싹 쏠리면 자금이 이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쪽, 그쵸, 반대편에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뒤집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바이오 쪽의 수급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HLB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안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다른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증시에 대한 부분도 떨어졌지만 걱정할 게 없다. 시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받아 올릴 거고, 삼성전자가 뒤를 받쳐주면 연관이 없다고 보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이 폭락하죠. 시장이 폭락하면 HLB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충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7만 원대까지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월요일날 가격을 받쳐주면 고가 시세를 반영하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HLB 쪽, 알테오젠 쪽,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9일 600%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시장가 매수 2구 산업 8시 49분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시작 전에 공개를 한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내용 한번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그쵸, 정확하게 12% 상승.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전날 목요일날에도 매수했죠. 왜?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이니까. HLB도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쵸? 내려가도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믿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그리고 소통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을 왜 해야 된다?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돈 왜 들어온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략한다? 타점을 잡아서. 그 타점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그리고 또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찰떡같이 알아먹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기술주 투매 현상이 발생했다, 미증시 정점 찍은 듯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상황, 한국 시장은 먼저 투매 나왔죠? 먼저 투매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HLB는 빠지지 않았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리보세라dim이다. 그쵸? FDA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화된다면 실적이 전환되어야 돼요. 근데 HLB에 대한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적자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적자가 아니라 실적이 개선되잖아요. 그럼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실적을 어느 정도 맞춰놨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나 바이오 해야 되는데 실적 좋은 셀트리온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셀트리온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한 가지다. 실적이 개선되면 끝이다. 그쵸? 실적이 개선될 때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누적 수익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 그쵸?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건 가격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예요. HLB가 올라가기 위한 환경 이제는 갖춰졌다. 시장도 빠질 만큼 빠졌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위험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HLB도 고가부터 조정을 30% 이상 받았고 그렇다는 건 기대 실적, 예상 실적, 앞으로 그 판매 허가 신청이 통과된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다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면 시장이 밀려야 되는데 시장이 밀리기에는 미증시도 2% 떨어져 버렸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버렸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봤을 때 꾸준하게 진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겠느냐 그러려면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가격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수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타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타점은 여기 HLB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매수, 매수, 매수.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매도, 매도, 매도. 13%, 18%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야 된다.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든 시세를 여기 딱 사가지고 여기 딱 파는 이거는 못해요. 이건 못하는데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출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HLB만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HLB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구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첫 번째 단계가 12월 달 발생한 신고가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충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고 조정도 지금은 다 받은 상태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다. 근데 시장도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분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